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발음이 있죠. 일본인들의 발음입니다. 대표적으로 밑에 영어 문장을 적어 놨는데 이 발음을 예를 들면 이러한 영어 발음이 있다면 일본인들은 I am a Japanese 이렇게 발음합니다. 또한 FRIED 우리말에서도 그대로 일본인들의 발음을 흉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일본인들을 만나면 그들의 발음을 보면서 정말 어쩜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발음할 수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언어 구조에서는 일본인들의 발음을 흉내낸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로 오늘은 세 개의 단어의 일본인들의 발음 표기 원리 그리고 이 발음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훈민정음 표기와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라이드, 후앙, 화이팅 이 발음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 발음이 일본어 발음의 원리를 흉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언어 습관에 들어온 일본인들의 발음을 우리 한마디 하고 넘어가죠. 속 시원하게 일본인들의 발음 원리, 우리말에서 제발 사라져 줬으면 하는 염원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표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바보탱이 꺼져줄래? 자, 그러면 일본인들의 발음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연 우리말에 들어있는 일본인들의 발음 원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기 연예인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을 상징하는 어떤 팬클럽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이 FAN이라는 이 단어의 일본어 발음이 후앙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팬클럽이 아니라 후앙크라브라는 발음, 이 클럽 발음은 실제로 구락부라는 발음으로 표현하고 있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FAN을 어떻게 해서 정말로 저런 황당한 발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일본어 방식의 발음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후앙이라는 말은 건설업계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발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나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분들에게서도 환풍기를 후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인들은 어떻게 영어 발음을 읽었기에 저 발음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F에 해당하는 발음은 일본인들의 외래어 표기 원칙에 보면 히읗으로 되어 있습니다. H 발음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말의 히읗이죠. 제가 아래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인들의 발음 원리를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에 그대로 적용시킨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핵심 원리 자체가 일본인들의 발음 원리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에도 영어의 F 발음을 일본인들처럼 히읗으로 표기하는 그러한 발음을 흉내낸 것이 우리말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F를 히읗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A는 일본인들이 모음을 5개밖에 못하기 때문에 R로 그대로 읽습니다. N 발음은 일본인들에게도 특이하지만 받침 소리처럼 낼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발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발음이 FAN이니까 이 상태를 일본인들은 언어 창조를 해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원래의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를 하나씩 배열하는 방법. 이 방법이 알파벳의 기본적인 표기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인들은 모음을 넣습니다. 아에, 이, 오, 우 이 5개의 모음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 5개 중에 하나를 어떤 원칙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 오, 우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자, 이때 선택된 모음이 우입니다. 그러면 후안이 됩니다. 후안. 그래서 현재도 일본인들의 발음을 보면 후안 이런 발음이 나오는 것이죠. 이 발음을 한국인들이 흉내내면서 후앙이라는 발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팬클럽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앙크라브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일본어 발음의 기본 원칙입니다. 발음이 없기 때문에 클럽 같은 경우도 발음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발음 한 번만 더 우리는 모아서 소리쳐서 사라져 주라는 말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바보탱이, 꺼져줄래?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결책이 뭐냐 이런 거죠. 해결책이 뭐냐. 영어의 F 소리는 우리말에 없습니다. 이때 이 F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글자로 표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저는 여러분들께 바로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F 소리는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 한국인들의 경우 F를 피읍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표기를 사용했습니다. 히읗이 목구멍 소리라면은 피읍은 그나마 앞 입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앞쪽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어의 F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라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가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내는 소리다. 이렇게 인식한 상태에서 다음 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A가 애소리가 나죠. 그리고 N은 니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하는 알파벳의 단순한 원리를 훈민정음은 받침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소리에는 그 소리에 맞는 기호로 적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F에 해당하는 소리 표기했고요. 이렇게 해서 니은까지 겹치면 fan 이 발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fan 이렇게 발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달라지는 발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인들과 다르게 후앙이라는 발음에서 이제 원래 소리에 적합한 글자 표기로 변경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 표기를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나타낸 것이죠. 후앙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음에서 이 발음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프라이드 이렇게 하겠죠. 이 프라이드라는 발음 역시 앞에서 제시한 F를 히읗으로 표기하는 원리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의 F는 무조건 히읗으로 해라. 이게 일본어 방식의 발음 원리입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의 원리를 살펴보면 F를 히읗으로 했고요. R은 니을에 가깝게 소리를 낼 것입니다. IE는 IE로 소리가 났고요. 이러한 글자 표기가 흘러가고 있고 모음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음을 덧붙이고 마지막 받침이 연결되는 과정이 연결시키면서 프라이드라는 일본어 발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보시면 마지막 디귿을 받침이 아니라 을을 추가하는 모음 추가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 우리말에서 영어 발음에 무조건 받침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을을 넣어서 새로운 글자 호흡을 만들어내는 방식, 이게 일본어 방식의 발음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흉내내고 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라는 거죠. 이 해결책 그대로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방식의 표기 원리를 적용하겠습니다. 이 소리들은 F에 해당하는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와 영어의 R 발음은
로나 라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를 섞던가 아니면 오를 섞어서 R 발음을 중간에 나올 때 표현하면 정확한 소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표현하면 fra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음이 겹치는 이 소리들을 한 번에 모아서 표기하고 그 소리 호흡에 맞추는 글자 표기 원리,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글자 표기 원리입니다. 이 글자들이 바로 이렇게 받침과 연결되어서 fried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받침 디귿을 드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소리 호흡에 맞춘 글자 표기 원리로 훈민정음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훈민정음 당시에 없었던 우리말에 없는 소리에 대한 F와 같은 글자 표기를 그대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본어 방식의 발음은 이 단어입니다. 응원 구어지요. FI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F를 히읗으로 소리하는 일본어 방식을 적용해서 화이팅이라고 발음하는 이 원리입니다. 각각의 소리들은 이렇게 표현해서 바꾸면 된다는 것이죠. 화가 아니라 파, 이 발음을 하는 방식입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이 내는 F 소리, 글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I는 I 소리가 나고요. GH는 소리가 나지 않고 T는 T 소리가 납니다. I는 E 소리가 나고요. NG는 이응입니다. 이제 이 소리들을 모아서 훈민정음 방식으로 표현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알파벳 방식을 글자를 결합시키고 표현하면 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소리들은 이렇게 글자끼리 연결되겠죠. 따라서 이 발음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fighting 이 발음을 하면 화이팅과는 다른 우리만의 소리 그리고 정확한 영어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어 방식 발음 원리 중에서 이 단어를 저는 추가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제가 외국인과 만났을 때 들은 사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어 방식의 발음 원리를 적용했을 때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문헌이나 직접적인 상황을 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꼼짝마라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어 단어 중에서 이 단어를 후리즈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후리즈라고 들었는데 이 발음이 실제로 꼼짝마라는 엄청난 발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남의 집 정원을 들어갔 이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거 침입이 되지요. 그런데 담장이 낮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살짝 지나갔는데 안쪽에서 freeze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꼼짝마로 이해할 수 없었던 일본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소리를 못 듣고 그대로 가다가 물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F를 히읗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상황이었죠. 물론 이 발음은 우리말에서는 피읍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please 이 발음과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꼼짝마, 얼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이 발음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일본인들의 경우는 F를 히읗으로 하겠지요. 그리고 R은 리을로 하거나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영어의 Z 발음에 해당하는 Z는 이렇게 지읒으로 했을 것이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알파벳을 일본인들의 발음 원리라면 모음까지 추가해서 후리즈라고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F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히읗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이 발음을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하고 각각의 소리에 적합한 글자 표기를 나타냈습니다. 자, F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표현했고요. R은 루를 섞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E는 이 소리에 길게 나는 소리고요. Z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인 세모 모양의 글자, 반치음이라고 표현하는 이 글자를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이 글자를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의 호흡, 모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리 호흡의 글자로 표현하면, 자, F에 해당하는 소리 넣었고요. 각각의 소리를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이렇게 연결시킨 상태에서 받침 표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소리를 읽어내는 방법은 freeze 이렇게 되는 것이죠. F 소리를 아래 글자처럼 거기에 적합한 글자로 표현했고요. 영어의 Z에 해당하는 소리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를 가져와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로 글자를 나타내면 여러분들의 발음이 분명히 연습하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이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에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은 바로 다음과 같은 원리로 여러 개 글자를 되살리고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훈민정음을 활용해서 영어 발음을 더하거나 빼는 거 없고 일본어 방식의 발음 원리를 극복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발음 표기, 우리는 세종대왕이 물려준 위대한 훈민정음의 표기를 활용할 것인지, 오구라 신베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언어학 체계로 형성된 일본인들의 언어 발음 체계를 따라 할 것인지 결국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자 표기에 감사하는 것은 분명 세종대왕이어야지 오구라 신베이와 같은 일본인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일본인들이 참여한 근거를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인들의 발음을 흉내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독자적인 힘과 위대한 문자 표기 원리를 활용해서 정확한 소리 호흡의 글자 표기로 적용할 것인지, 이것의 선택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고 우리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라진 발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발음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